자, 원가 계산, 전부 원가 계산, 변동 원가 계산 주요 핵심 내용은 아까 지속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죠. 전부 원가 계산과 변동 원가 계산의 유일한 차이점은 고정 제조 간접 원가를 어떻게 회계 처리하는지에 달려 있고, 이 고정 제조 간접 원가가 기말 재고에 얼마 들어 있느냐에 따라서 영업이익의 차이가 나타난다는 거죠. 자, 오늘 공부한 내용을 다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간단하게. 그, 서로 비교를 해보면은 전부 원가 계산은 외부 보고 목적, 재무제표 작성 목적이고, 변동 원가 계산은 내부 관리 목적이라든가 관리자 평가, 의사결정에 유용하다는 거죠. 이제 포괄 손익계산서, 손익계산서를 만드는 것은 전부 원가 계산은 매출액에서 매출 원가를 차감해서 매출 총익이 나오고, 거기다가 판매 관리비를 빼면은 영업이익이 나오는 형태가 되는 거죠. 변동 원가 계산은 매출액에서 변동 원가를 빼서 공원이익을 만들고, 공원이익에서 다시 고정 원가, 기간 비용이라고 그러죠. 고정 원가를 빼서 영업이익을 만드는 거죠. 재고 가능 원가, 제조 원가에 포함되는 것은 전부 원가 계산은 직접 재료 원가, 직접 넘어 원가, 변동 제조 간접 원가에다가 고정 제조 간접 원가까지 다 포함하는 거죠. 제조 원가에 포함시켜서 그게 제품 원가에 반영이 되는 걸 말하는 겁니다. 그렇지만 변동 원가 계산은 고정 제조 간접 원가를 제품 원가에 포함을 안 시키고 기간 비용으로 포함을 시키는 거죠. 그 아래 기간 비용에 가면은 고정 제조 간접 원가가 변동 원가 계산에서 기간 비용으로 반영이 되어 있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생산량과 판매량이 같으면은 전부 원가 계산과 변동 원가 계산의 차이가 없어요. 그렇지만은 생산량이 판매량보다도 많아질 때, 즉 재고가 증가할 때는 전부 원가 계산이 변동 원가 계산보다도 영업이익이 크고, 반대로 생산량이 판매량보다 적을 때, 즉 재고가 줄 때는 변동 원가 계산이 전부 원가 계산보다도 영업이익이 더 큰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네, 기본 문제 1번 풀어보겠습니다. YS 코리아는 스타크래프트 벤을 제작하여 한 대당 2만원에 판매한다. 단기에 150대를 생산하고 120대를 판매하였다. 이랬습니다. 단기에 발생한 원가 자료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원가가 단가로 직접 재료 원가, 직접 노무 원가, 변동 제조 간접 원가가 주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총액으로 고정 제조 간접 원가가 주어져 있고요. 그리고 또 단가로 변동 판매 관리비가 주어져 있고, 총액으로 고정 판매 관리비 30만 원이 주어져 있습니다. 자, 이런 내용 가지고 첫 번째 변동 원가 계산하에서 기말 제품 재고액을 구하라는 문제였습니다. 자, 기말 제품 재고액 변동 원가 계산은 고정 제조 간접 원가가 포함이 안 되는 거죠. 자, 그것만 유념하면 되겠습니다. 이 기말 재고액은 이 직접 재료 원가, 직접 노무 원가, 변동 제조 간접 원가만 들어가 있는 거죠. 기말 재고 수량이 몇 개냐면은 단기에 생산을 150대 했고 판매를 120대 했습니다. 그러면은 기말 재고 수량은 30대가 되는 거죠. 이게 기말 재고 수량이 30대이고, 그리고 기말 재고에 있는 각 단가를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직접 재료 원가 3,000원 플러스 직접 노무 원가 4,000원, 변동 제조 간접 원가 3,000원 해가지고 여기서 3,000 플러스 4,000 플러스 3,000, 이 만원이 이 변동 제조 원가, 단위당 변동 제조 원가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30대 곱하기 만원 하면은 30만 원이 기말 제품 재고액이 됩니다. 만약에 이것이 고정 원가 계산에서는 어떻게 되냐면은 이 가로 안에 뭐가 들어가냐면은 단위당 고정 제조 간접 원가가 들어가야 되는 거죠. 그러면은
이 단위당 고정제조간접원가는 생산이 150대, 그리고 고정제조간접원가가 40만 원이니까 150대 분의 40만 원인 이 가로 안에 그 금액만큼이 단위당 고정제조간접원가가 별도로 들어가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것은 이 문제에 나오지 않은 거니까 그냥 생략하기로 하고요. 두 번째, 변동원가 계산에서 영업이익을 구하라고 그랬어요. 변동원가 계산은 매출액 마이너스 변동원가가 공원이익이고, 이 공원이익에서 고정원가를 빼면은 영업이익이 되는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가로 안에는 단위당 공원이익을 구하는 내용이에요. 이 가로 안에는. 그래서 단위당 공원이익은 단위당 판매 가격이 2만 원에서, 그리고 이 단위당 직접 재료원가 3,000원 마이너스 단위당 직접 노무원가 4,000원, 그리고 단위당 변동 제조 간접원가 3,000원, 또 그리고 단위당 변동 판매 관리비 2,000원, 이렇게 해서 단위당 단위당 공원이익이 나오는 거죠. 단위당 공원이익이 이걸 다 빼면은 2만원에서 12,000원을 빼면 8,000원이 된 거죠. 이 8,000원 곱하기 120대 하면은 96만원이 이 공원이익이 되는 거죠. 이 96만원 공원이익에서 고정원가를 빼는 거죠. 고정원가가 두 개가 있죠. 고정제조 간접원가 40만원, 고정 판매 관리비 30만원. 그래서 이 두 개를 빼면은 26만원이 영업이익이 되는 겁니다. 자, 다음 기본 문제 두 번째 문제를 하겠습니다. YS 코리아는 스타크래프트 밴을 제작하여 판매한다. 7월과 8월에 생산 및 판매 자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7월에는 기초재고가 없다. 7월에 생산량이 6,000단위, 판매량이 5,000단위. 그러면은 7월 말에는 기말 재고가 1,000단위가 있겠네요. 그리고 8월은 생산량이 6,000단위, 그리고 판매량이 7,000단위. 이게 8월에 기초 재고가 1,000단위가 넘어온 거죠. 7월에서. 그렇지만은 판매를 더 많이 했기 때문에 그 기초재고 1,000단위 있는 것은 기말재고에는 없겠네요. 자, 그것을 유념을 하고 문제를 보겠습니다. 7월에 전부 원가 계산에 의한 이익이 100만원이라 할 때 변동 원가 계산의 영업이익을 구하라 그랬어요. 우리가 전 시간에 공부한 공식이 있었죠. 왼쪽 아랫부분 정리를 해놨습니다. 변동 원가 계산에서 영업이익은 영업이익 마이너스 기초 제품에 포함된 고정 제조 간접 원가 플러스 기말 제품에 포함된 고정 제조 간접 원가 하면은 전부 원가 계산 하에서 영업이익이 만들어진다고 그랬습니다. 즉 변동 원가 계산 영업이익에다가 재고 증가 부분에 해당되는 고정 제조 간접 원가를 더하면은 전부 원가 계산 영업이익이 생긴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7월 달 거 볼게요. 7월 달에 전부 원가 계산 영업이익이 100만 원이라고 가르쳐 줬습니다. 그러면 이 공식에 따라서 제일 아래 전부 원가 계산 영업이익 100만 원이 나왔고요. 기초 재고는 없다고 그랬으니까 0원이고, 그러면은 기말 제품에 포함된 고정 제조 간접 원가는 기말 제품이 240만 원이 고정 제조 간접 원가죠. 240만 원을 생산량이 6천이니까 6천 단위로 나누면은 그러면은 400원이 되네요. 이 400원이 단위당 고정 제조 간접 원가죠. 곱하기 1,000원 하면은 40만 원이 기말 제품에 포함된 고정 제조 간접 원가가 됩니다. 요만큼
전부 원가 계산 영업이익이 더 큰 거죠. 그렇죠? 그러면은 변동 원가 계산 영업이익은 60만 원이 된다는 거죠. 두 번째 문제는 8월이죠. 이번에는 8월에 전부 원가 계산 영업이익이 100만 원이라고 할 때 변동 원가 계산 영업이익을 구하라는 문제였죠. 그러면은 이것은 이제 기초재고 7월에 넘어온 기초재고에 포함된 고정제조 간접원가. 이것은 7월에 기말 제품에 포함된 고정제조 간접원가와 똑같죠. 이것이 2월에서 넘어온 거니까. 이것이 400원 곱하기 1000단위에서 40만 원이고, 그런데 기말 제품은 없는 거죠. 기초재고가 1000원이 기초재고가 1000단위가 있었는데 이 판매가 생산보다도 1000단위가 많으니까 기말재고는 없습니다. 그러면은 기말재고는 없고 전부 원가 계산 영업이익 100만 원을 가르쳐 줬으니까 이것은 전부 원가 계산에 대한 영업이익이 재고가 줄었으니까 이 준 재고의 고정제조 간접 원가만큼 전부 원가 계산 영업이익이 더 적은 거죠. 그러면은 변동 원가 계산 영업이익은 얼마였냐면은 100만 원에다가 40만 원을 더한 140만 원이 변동 원가 계산에 의한 영업이익이 돼야 된다는 거죠. 연습 문제 2개를 뽑았어요. 그래서 연습 문제 11번을 한번 보겠습니다. 역시 변동 원가 계산과 전부 원가 계산을 비교하는 내용이죠. 20X1년 영업을 시작한 주 2화는 선입선출법을 사용하여 X2년 변동 원가 계산 영업이익이 100만 원이다. 전부 원가 계산에 의해서 계산한다면 X2년 영업이익은 얼마인가? X2년을 말하는 거죠. 자, 그러면은 X1년에 생산량보다도 생산량이 5천 단위가 많았죠. 기초재고가 없으니까. 그러면 X1년의 기말재고는 5천이라는 거죠. X1년의 기말재고는 5천량이죠. 5천 단위죠. 그러면 X1년의 기말재고가 5천 단위라는 것은 X2년의 기초재고가 5천 단위라는 거죠. 자, 그걸 알고 또 X2년에는 생산량이 12,000단위, 판매량이 15,000단위. 그러면 기말재고가 3,000단위가 줄었죠. 기말재고가 3,000단위가 줄었어요. 그러면 기초재고가 5,000단위가 있었는데 3,000단위가 줄면은 기말재고는 2,000단위가 있다는 거죠. 그렇죠? 자, 생산량, 판매량만 보고 기초재고, 기말재고를 구했습니다. 특히 20X2년에 기초재고와 기말재고를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고정제조 간접원가가 X1년에 6만원, X2년에 78,000원 이렇게 주어졌습니다. 고정 판매관리비가 3만원, 36,000원 이렇게 줬고, 근데 고정제조 간접원가가 6만원이 주어져 있으면은, 자, X1년에 우리가 뭘 할 수 있냐면은 단위당 고정제조 간접원가는 X1년에는 어떻게 표시하냐면은 6만원이니까, 자, 그냥 제가 말로 하는 것보다도 이 아래를 보면서 하겠습니다. 변동 원가 계산이 100만원이 있고 기초재고에 포함된 고정제조 간접원가를 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이것은 X1년 기말재고에 포함된 고정제조 간접원가와 똑같은 거죠. 지금 X2년 기초재고를 말하는 거니까 X1년 기말재고하고 같다는 거죠. X1년 기말재고에 포함된 고정제조 간접원가는 어떻게 보냐면은 X1년에 고정제조 간접원가가 6만원이고 생산 단위가 15,000단위였어요. 그리고 6만을 15,000원으로 나누면 4원이 되는 거죠. 4원이 단위당 고정제조 간접원가입니다. X1년에는 곱하기 5,000단위.
기말재고 단위죠. 그러면은 이 20원, 2만 원이 기초재고에 포함된, 그러니까 X1년 기말재고에 포함된 고정제조간접원가. 다시 말하면은 X2년 기초재고에 포함된 고정제조간접원가는 2만 원이라는 거죠. 그리고 X2년 기말재고에 포함된 고정제조간접원가를 알아보겠습니다. 그러면은 X2년에는 고정제조간접원가 총액이 78,000원이에요. 그리고 생산량이 12,000이에요. 그래서 78,000원을 12,000원으로 나누면은, 기말재고이 나누면은 단위당 고정제조간접원가가 되는 거죠. X2년에 단위당 고정제조간접원가고, 요거 곱하기 기말재고 수량이 2,000단위였죠. X2년 기말재고 수량이 2,000단위였습니다. 이걸 곱하면은 X2년 기말재고에 포함된 고정제조간접원가는 13,000원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보면은 기초재고에 포함된 고정제조간접원가보다도 기말재고에 포함된 고정제조간접원가가 줄었네요. 그죠? 줄었어요. 줄었으면은 이 준 차이만큼 전부 원가계산 영업이익이 더 적다는 걸 의미하죠. 자, 우리가 일관되게 얘기하는 게 재고가 늘어난 재고의 고정제조간접원가만큼 전부 원가계산 영업이익이 크다고 지금까지 했었죠. 반대로 줄어든 고정제조간접원가만큼 전부 원가계산 영업이익이 적다고 말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변동 원가계산 영업이익 100만원보다도 7,000원이 줄어든 99만 3천원이 전부 원가계산의 영업이익이라는 겁니다. 자, 이 문제의 특징은 뭐냐? 이 문제의 특징은 X1년의 단위당 고정제조간접원가와 X2년의 단위당 고정제조간접원가가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계산해서 포함을 해서 기초재고에 포함된 고정제조간접원가를 구하고 기말재고에 포함된 고정제조간접원가를 구해서 이 기초재고 대비 기말재고에 포함된 고정제조간접원가가 늘었냐 줄었냐에 따라서 전부 원가계산과 변동 원가계산의 영업이익 차이가 발생한다는 거죠. 자,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연습문제 12번은 이 회사는 X1년 초에 설립된 주 매진은 노트북을 제조하여 판매하고 있다. 주 매진은 재고자산의 원가 흐름 과정으로 선지삼칠법을 적용하며 실제 원가 계산으로 제품 원가를 산출한다. 매지 후 매월 제품 생산 능력은 1000대이며 X1년과 2년의 원가 자료는 다음과 같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X1년 1월과 2월에 이렇게 자료가 나와 있죠. 1월에는 생산량이 800대, 판매량이 700대, 고정제조간접원가가 16만원. X2년에는 판매량을 안 가르쳐 줬네요. 그리고 고정제조간접원가가 18만원 이렇게 줬습니다. X 아래 이렇게 되어 있죠. 2월에 전부 원가 계산 하에서 영업이익이 변동 원가 계산에서 영업이익보다도 2만원이 크다. 전부 원가 계산 영업이익이 크다. 그러면은 고정제조간접원가, 기말재고에 포함된 고정제조간접원가가 기초재고에 포함된 고정제조간접원가보다도 2만원이 크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자, 주 매지의 2월 말 제품 재고 수량은 얼마인가? 제품 재고 수량을 물어봤네요. 단 매월 제공품은 없는 걸로 가정한다. 이렇게 됐어요. 그러면 뭐죠? 자,
재고가 늘어난 거예요. 그죠? 2월 왜 늘어났다고 보냐면은 전부 원가 계산 영업이익이 더 컸으니까. 근데 얼마 늘어났냐? 이제 단위당 고정 제조 간접 원가를 먼저 구해야겠죠. 자, 2월의 단위당 고정 제조 간접 원가는 이것은 아주 특이하게 단위당 고정 제조 간접 원가가 1월하고 2월하고 같네요. 1월은 16만원 나누기 800대는 200원이고 2월도 18만원 나누기 900대도 200원이네요. 이것을 좀 문제를 편하게 하기 위해서 이 단위당 고정 제조 간접 원가를 똑같이 해놨어요. 그러면은 자, 여기서 x가 기말 재고예요. 이 기말 재고가 x고 기초 재고는 100대죠. 왜? 1월에 생산량이 800대고 판매량이 700대니까 100대가 1월의 기말 재고고 이것이 2월의 기초 재고가 100대라는 거죠. 기초 재고 기말 재고를 모르니까 기말 재고 마이너스 기초 재고 이것이 늘어난 재고 수량이죠. 이 가로가 늘어난 재고 수량 곱하기 단위당 고정 제조 간접 원가가 200원이니까 이걸 곱하면은 2만원이 돼야 된다. 2만원만큼 전부 원가 계산 영업이익이 더 컸으니까 2만원이 돼야 된다. 그러면 x는 200대. 즉 기초보다도 2월 초보다도 2월 말에 재고가 100대가 더 늘어나서 2월 말에 재고 수량은 200대다. 이렇게 우리가 계산을 할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이 문제의 특징은 뭐죠? 1월에 단위당 고정 제조 간접 원가와 2월에 단위당 고정 제조 간접 원가가 같다는 가정에서 이렇게 쉽게 풀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만약에 이 수량을 1월에 단가가 1월에 단위당 고정 제조 간접 원가와 2월에 단위당 고정 제조 간접 원가가 다를 때는 이런 형태로 풀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 아래 제가 원래 우리가 썼던 공식대로 가지고 왔어요. 우리가 원래 했던 공식은 단위당 변동 원가 계산의 영업이익 마이너스 기초재고에 포함된 고정제조 간접 원가를 빼고 기말재고에 포함된 고정제조 간접 원가를 더하면은 전부 원가 계산하에서 영업이익이 계산이 된다고 이렇게 우리가 이 공식을 전 시간에 유도를 했었죠. 자, 이거에 따라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전부 원가 계산의 영업이익 마이너스 변동 원가 계산의 영업이익 이 차이가 문제에서 2만원이라고 가르쳐 줬죠. 이 차이는 또 무슨 차이하고 같냐면은 기말재고에 포함된 고정제조 간접 원가 마이너스 기초재고에 포함된 고정제조 간접 원가의 차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 식대로 넣으면은 2만원은 x죠. x가 기말재고 수량이죠. x가 기말재고 수량 곱하기 이 가로 안에 있는 것은 2월에 기말재고 2월에 단위당 고정 제조 간접 원가죠. 이게 우리가 아까 계산하면 200원이었죠. 2월에 단위당 고정 제조 간접 원가가 18만원 나누기 900대 해가지고 200원인 거죠. 요거 마이너스 뭘 해야죠? 기초재고에 포함된 고정제조 간접 원가를 빼야 되는 거죠. 기초재고 수량은 우리가 100대로 알려줬죠. 그리고 기초재고에 포함된 기초재고의 단위당 고정제조 간접 원가는 뭐냐면은 1월 걸 고정제조 간접 원가 16만원 나누기 1월의 생산량 800대 이게 되는 거죠. 이것이 공교롭게 지금 문제는 2만원으로 같았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200원으로 같았죠. 1월과 2월에
단위당 고정 제조 간접 원가가 200원으로 같았는데 이 식으로 하면은 달라도 문제를 풀 수 있는 거죠. 그래서 1월에 단위당 고정 제조 간접 원가 200원 곱하기 100원을 해서 이 차이가 2만 원이라면 이 x가 200대로 구해질 수 있는 거죠. x가 200대로 구해지면 우리가 추가로 구하고 싶은 이 박스 안에서 물음표로 되어 있는 판매량도 구할 수가 있는 거죠. 판매량은 기초재고 수량 플러스 생산량, 단기 생산량, 2월 생산량이죠. 마이너스 기말재고 수량 하면은 2월에 판매량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기초재고가 우리가 100원을, 수량 100개, 그리고 생산량은 문제에서 주어졌죠. 900개, 마이너스 기말재고 수량, 우리가 계산한 200대 하면은 800대가 판매량이 되는 겁니다. 자, 이상 오늘은 변동 원가 계산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특히 이제 변동 원가 계산과 전부 원가 계산의 그 영업이익 차이는 또 다르게 말하면은 고정 제조 간접 원가, 재고에 포함된 고정 제조 간접 원가, 즉 기초 재고에 포함된 고정 제조 간접 원가 대비 기말 재고에 포함된 고정 제조 간접 원가가 얼마나 더 늘어났느냐 하고 똑같은 개념이라고 그랬습니다. 자, 오늘 그 한 가지 일관된 오늘은 개념인데 사실은 이 회계 지식과 우리가 원가 지식이 조금 있어야 이해하기 쉬운 내용입니다. 여러분 필요할 때 책에 있는 문제 가지고 복습을 해주시면은 이 문제를 이해하는데 훨씬 더 도움이 될 걸로 생각됩니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